귀하게 주워가고 그 뭐 저는 나가서 우리가 왜 주워가요? 각질을 단단히 네. 했구나. 감철에 그 갑질을 자두나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 감나무집에서 배웠대는데 자두나무집에는 그래서 감에 그러니까 과일에 대한 추억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나무도 굉장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나무지만 그렇다고 과일나무는 아니었는데 이게 토종 과일나무 살리기 이걸 하면서 오늘 앵도 얘기 때문에 옛 추억도 소환하고 참 재미있고 좋네요. 요즘 나무는 요즘 나무도 뽕나무가 막 새잎이 나와서 뽕잎차 좀 해봤고 근데 아카시도 막 꽃이 막 피는데 막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거를 열흘 전에 막 과감하게 다 베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필 때 나무를 건드리거나 풀을 건드릴 때 가장 아프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도 요즘 있어요. 뽕나무랑 아카시 나무가 막 베어져. 그 아카시 아시죠? 아카시와 아카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무라고.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건 아카시 나무다. 예, 아카시 나무고 일본 쪽에서 이렇게 들여왔고 이제 워낙에 그 땔감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너무 이제 빨리 나무가 사라지니까 박정희 때 얼른 산을 채워야겠다 해가지고 이 아카시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굉장히 6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아카시를 심었죠. 근데 그 역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다른 나무를 못 자라게 하는 나무예요. 자기가 굉장히 생장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다른 나무를 다 이제 못 살게 구니까 한동안 이제 아카시 나무 막 없애기 운동 같은 게 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카시도 이렇게 약용으로 성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요즘 그 꽃을 따서 요즘은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비가 온 뒤에 꽃을 따서 식초를 담았어요. 굉장히 향기롭고 맛있어요. 그럼 아카시아는 어떤 나무예요? 사막에서 기린이 먹더라고요. 아, 사막에서 키우는. 저쪽 따뜻한 그쪽에 있는 거래요. 우리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그 산소 옆에 예전에 아카시 나무가 몇 그루 자랐었는데 이게 이제 붉어지니까 이제 그늘진다고 뱄잖아요. 베니까 그 주변에 새끼 아카시가 엄청나. 그전에는 밑에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을 아카시가 점령했어요. 차지해버리고 엄청난 기세로. 네. 그리고 뭐 산소 주변에는 정말 그 아카시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막 그래서 그 아카시를 베면 안 되고 뿌리채해서 거기다가 뭐 무슨 독약을 그 이렇게 막 그 뿌리를 태워 죽이는 뭐 그런 약품 처리를 하나 봐. 근데 이쪽은 그렇게만큼 아카시가 잘 안 자라는데 몇 해 전에 우리 안천에 사는 이웃이 분홍 아카시를 한번 심어 보겠냐 해서 몇 그루 갖다 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심은 게 살아났는데 꽃이 이뻐요. 그래서 관상수로 혹시나 키울 사람이 있으면 분홍으로. 예. 아카시아. 근데 붉은색이더라고. 거의 이 분홍이라는데 거의 짙은 분홍. 꽃이 강렬해요. 굉장히 예쁘던데. 변종이죠, 변종.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또 번지니까 그걸 또 내가 옆에 있는 한 나무만 살려고 나머지 베버린다고 베니까 그 주변에 지금 4, 50그루로 지금 번지고 있어. 10년 전부터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많이 가졌었어요. 나무도 지금 많이 좋아하고 찾아보려 하고 그래서 모임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인연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추억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전주인 이렇게 심어진 게 있었어요. 네. 감나무 다른 거는 이제 그분이 3년 전에 지면서 이렇게 다른 나무는 사서 심었는데 감나무만은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감나무하고 단감나무하고 그 감나무 그 정도면 100년도 더 됐겠는데. 네, 좀 오래됐어요. 모가도 있었고 이제 고집봉 여러 가지 있고 배나무는 근데 꽃은 피는데 열매가
제가 이제 약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먹어요. 네, 예, 예. 거의 석류나무 거의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석류도 그래요? 네, 석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잘 좀 이사 와가지고 잘 보살피지 않은 원인도 있겠죠. 근데 감나무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감나무도 사람들이 안 하면 못 먹는다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나무라 그런지 충분히 잘 열리더라고요. 맞아. 감나무 약하기 시작한 게 채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안 했는데 그 정도부터 약을 하기 시작한 그럴 때 저희 감나무 약하는 지역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저기 나무를 떼잖아요. 그 나무 연기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다 퍼지면서 소독이 나무를 이렇게 그 벌레들도 많이 그런 작용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약을 또 대신 하는가는 모르는데. 맞아. 동네가 다 불을 때니까 그 연기가 네. 주변의 나무들을 다 네. 소독하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그 연기 얘기하니까 진해가 집집마다 많이 네. 나오고 사람 물고 하는데 네. 저희 집이 가장 진해 나오기 제일 적당한 집이잖아요. 습기가 있어. 엄청나게 습기 있고 저희 집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진해가 방에 없는 이유가 불 뗀 거구나. 아 나무 떼세요? 전 불만 떼는 집. 나무 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도 진해가 들어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때도 들어오는 방에. 우리는 하여간 방에는 방에서는 좀 건조하면 좀 안 올라나. 우리도 있어요 집에가. 진해가 그래서 방에 많이 들어와서 물리고 이웃들 그러거든요. 네. 그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신장로 옆에서 돌배하고 아가베 나무 쬐끄만 거 그거 따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급에도 예, 있나? 아가베도 있었나? 있었고 돌배도 여기 있었어요. 그건 근데 하여간 자세한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절대 이제 친절한 맛은 아니죠. 되게 거칠고 그냥 단맛이 아주 약한 그걸 따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했던 나무인 거죠. 강릉에서 송현우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관심사가 가져 있어서 여기 어찌어찌 쫓아왔습니다. 산림학과 전공하고 거기서 괜찮은 분 만나서 좀 시야가 확장된 것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목재 생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정부 보조 없이. 보통 이제 정부 보조로 나무도 심어주고 감벌도 다 정부가 해주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그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대로만 관리해주면 목재로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워낙 비싸서 그게 문제죠. 뭐가 비싸? 인건비가? 목재 가격이 너무. 목재 가격이 비싸면 돈 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관련 기술도 아직 부족하고 관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국내에선 별로 그렇게 목재가 많이 생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80% 넘게 우리나라가 그 수요하는 게 다 수입 목재라고. 맞아. 우리나라는 토양이나 이런 게 나무가 잘 자랄 토양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주로 돌산이 많고. 근데 관리만 잘해주면 돈 되는 나무는 충분히 만들어요. 이를테면 어떤 나무들이 돈이 돼요? 어떤 나무든 다 가능해요. 돈 되는 나무. 옹이 없이 만드는 게 15m건 가능해요. 그렇게 15m 옹이요. 돈이 된다는 거는 주로 어떤 쪽으로 뭐 펄프나 아니 목재죠. 목재지. 옹이 없이 집짓기 목재? 옹이 없고 문자고. 예, 강도주 방도 좀- 좋고. 예, 그런 게 그런 나무가 뭐 있어요? 옹이 없고 고든 나무가 낙엽송. 그게 우리나라에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생산은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긴 장대에다가 톱을 달아서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게 높아봐야 5m, 6m밖에 그렇지. 정리를 못해요. 그치 힘이 작용하는. 근데 그게 사감이 올라가서 하면 15m 그건 충분히 가지 정리해서 나중에 40년, 50년 더 키워서 돈 되는 나무는 충분히 만들어요. 그게 억대는 갈 거예요. 그래도 억대 가까이는 갈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려면 산에 어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이 다 마련돼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드잡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드잡.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하청년이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포스터에 나온 어떤 이쁜 여자한테 꽂혀서 그 우드잡을 신청해서 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엔진톱 다루는 법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또 이 여자가 있는 그 마을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진 보고 거기가 그 편백나무 숲을 나무를 바꿔서 그거를 팔아서 돈을 하는 게 이제 주 생계인 마을인 거예요. 마을 자체가. 가업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미 200년 전부터 어디에 무슨 나무는 언제 누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전부 쫙 이렇게 네. 족보 관리를 하고 지금은 그걸 인터넷으로 이장이 쫙 관리하는 예전에는 일일이 종이로 써서 관리를 했던 건데 이제 거기에서 얘가 이제 그 나무 관리하는 법을 배우죠. 근데 나와요. 나무에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옥리 없이 고르게 자라게 착착 잘라주고 네.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서 씨를 받아. 씨를 받을 때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씨를 받고 사람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심밥 때는 어떻게 하냐. 내려오는 게 귀찮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귀찮으니까 밧줄을 위에서 내려주면 음식을 이렇게 달아 올려준 위에서 그냥 앉아 먹고 그냥 나무에 있는 게 이제 나무족이 된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기 전에 축제를 해요. 어마어마한 큰 축제를 하는데 이제 몇백 년 된 가장 그 훌륭한 나무를 배 가지고 배는 의식을 해요. 그 일대 전부가 모여서 그 마을에 모여서 그걸 배에서 그 내리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또 경매장에 있더만 쫙 경매장에 놓고 이제 경매를 붙여. 가장 곱고 강도가 좋은 나무 베어놨을 때 어마어마한 고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받으면 엄청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가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를 우드잡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게 아마 살림 네. 쪽에 그동안 하여간 답사는 많이 다녔고 앞으로도 답사를 계속 올 1년은 다닐 예정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왜 우리 다 싹 없는 상태, 눈만 있는 상태에 심었다가 걔가 이제 싹이 딱 나면 얘가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참 좋은데 한 집에서 묘목을 3개 가져왔어요. 그 사람 주장에는 하나는 취향내라고 하는 그 황해도 평안도 쪽에서 예전에 많이 자랐던 배나무 그게 이제 인제에도 원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취향내. 그다음에 하나는 그 무심이 인제의 대표적인 인제 평창의 춘천 인제의 대표적인 무심이. 하나는 백두산에서 접수를 따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백두 이렇게 이름 붙인 3개를 심었는데 이게 싹이 다 각각 나는 거예요. 시기가 다 달라.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근데 제일 먼저 취향내가 났는데 지금 백두는 취향내가 싹이 나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돋아나고 거의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심지어 이거 싹이 안 나네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백두가 훨씬 더 잎이 좋고요. 취향내는 좀 오히려 좀 안 좋고 그런 어떤 생명의 그 앞뒤 관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심었는데 오래도록 싹이 나는 게 내가 우리 시험포라고 만들어 놓고 시험포에 맨 처음 심은 토종과일나무가 정금나무였거든요. 정금나무를 심었는데 그 정금나무 싹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최근에.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싹 나고 그럴 때 기분이 좋고 이제 살았구나 얘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자랐는데
내가 5살 때 지금 상주 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뭐 같은 동네 살다가 되게 낡은 집이었다가 5살 때 집을 지어서 이사를 왔는데 그 우리 집터에 감나무가 그때 어린이들 몸통만큼 컸던 것 같아요. 굵기가. 아니 아름. 아름. 어린이 아름. 근데 그 나무에 자라면서 하여튼 뭐 내가 나무를 탈 수 있는 6살, 7살, 그러니까 5살 정도에 그게 내가 어린 기억이 가장 어릴 때 기억인데 6, 7 이렇게 될 때부터 나무를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감나무가 그 어른들은 되게 위험한 가지가 잘 부러지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자랄 때 그 감이 익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떨어지는 나무가 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 5일 지나서 몰랑몰랑해지면은 그걸 막 열심히 주워 먹었는데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플 때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똥이 안 나와. 이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고 그럼 막 어머니가 그 똥 나오게끔 막 뒤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막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막 주워 먹다가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나올 철이 되면 쳐다도 안 봐. 너무 그때 상주는 감나무가 많거든요. 온통 온갖 곳곳에 그 홍시고 꽃감이고 막 꽃감도 막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감을 깎으니까 감이라 그러면 막 징글징글 하더라고. 그러니까 꽃감도 쳐다도 안 봐. 한두 개는 먹고.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꽃감 호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방건실을 먹어본 거죠. 방건실을. 매혹적인 맛이. 시중에 보통 판매되는 시중에는 방건실가 안 나왔었어요. 네, 안 나왔었는데. 그때 방건실을 먹어볼 수 있는 건 농민들만. 이게 꽃감을 말려서 말랑말랑 그거 잘못 보내면 터져버리니까 네. 그때 맛이 진짜 기가 막히지.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셈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대. 그 다음에 꽃감 갖다 주면 이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나무가 지금 가봐도 그렇게 굵기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높이도 한 20m 정도가 감나무는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더 높아지지 않고. 감꽃은 안 드셨어요? 감꽃은 좀 그렇게 뭐 조금 떫은데 떫고. 장독대에다 말리면 달콤해. 아 그래. 몰라 여자애들은 뭐 그걸로 뭐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벌써 뭐 50년 이래 지났으니까 못해도 100년이 더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감나무가 우리 집안 대대로 이렇게 집안을 내려다보면 그래서 지금도 가면 명절 때 그 감나무 꼭 우르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100년 넘어 산다는 그 갖는 힘, 그 어떤 존경심 뭐 이런 거 들고 그래서 참 그 반려나무라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 살면서 반려동물은 우리보다 빨리 죽지만 대부분 나무는 대부분 사람보다 오래 사니까 나무를 가꾸고 나무랑 함께 살다가 나무 밑에 묻히면 좋겠다. 반려나무 밑에. 저는 좀 취미로 옛날 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동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때 묻은 거, 손때 묻은 거에 되게 좀 더 관심이 가고 또 나무 같은 것도 고제 옛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제 고향은 담양인데 담양에서 살다가 이제 강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돼서 이제 하는데 항상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살고 싶다는 그게 되게 커가지고 계속 이제 시골을 알아보다가 한 번에 이제 담양에서 조금 했다가 이제 한 번 접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하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한옥에 또 살고 싶다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한옥 막 짓는 거 새로 건축하는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봤더니 너무 이제 그 한옥들이 크고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단가도 세고 이제 그러면서 차츰 그런데 이제
줄어들면서 아 그냥 조그만 옛날 집을 고쳐서 사는 것이 제일 맞다. 그리고 집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제 순창 이제 어쩌다가 이제 우연하게 제가 순창 제가 태어난 고향이 담양이라는데 담양 저희는 금성면인데 금성면하고 순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왔다가 그게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순창 담양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또 남원까지도 써져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순창이 이제 뭐 그렇게 낯설거나 그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생각이 돼서 시골집을 하나 해서 거기 봤는데 그 정지문이 그대로 살아있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해가지고는 이제 아 그쪽도 정지란 말을 써요? 네네 정지문이라고 나는 경상도만 정지를 아, 써요. 네. 지금 제가 한 4년째 저는 이제 지금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랴 이제 막 그거 집 그거 하랴 너무 이제 힘드는 고쳐가면서 계속 살아. 네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말에 이제 저는 제 근무지는 전라도 저기 노화도입니다. 노화도 네 고길도 붙어 있는 노화도인데요. 그럼 그때 거기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주의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종에 더 관심 갖고 실제 먹는 것을 보면 그게 되게 그 본래 맛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살구맛 이런 거지. 예, 진짜 그 토종의 그 맛이 너무 이제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토종 씨들을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지켜나가고 계시고 나눔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지금 저번에 저희 분양받은 네네네 그렇죠. 어떤 거는 위에까지 싱싱하고 어떤 네, 거는 네. 저도 그래요. 안 싱싱한 세 그루를 거는 심었는데 두 그루는 위까지 싱싱한데 네. 한 그루는 위에가 순이 이렇게 죽었어. 내 순이 죽었어요. 옆에로요. 근데 제 여건이 연립에 사는 데가 땅은 없어요. 전번에 그 가져간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 화분에다 심었는데 하나는 잘 자랐는데 하나는 좀 비실비실하더라고. 우연히 잘라주잖아 어찌하나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제가 나무를 구하면 아는 집에다 심어놓고 가서 따먹고 그리고 새끼나무 이제 거기서 또 갖다 나도 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일부라도 사다가 지인들한테 많이 이제 심어줬어요. 이 나무, 저 나무, 약초나무도 심어주고 과일나무도 심어주고 또 전번에 그 선생님 주신 인도나무 고모님 댁에 심었습니다. 잘 컸어요. 너무 이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나무 보니까 화분에 딱 들러보니까 사실 이제 걸음주기도 그렇잖아요. 또 이제 아직 뭐 연습 안 되지만 그 나무가 큰다 해도 걸음도 충분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번에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연수는 차잖아요. 뽕나물 하나 제가 이제 화분에다 키워봤더니 이제 뽕나물은 전지를 자주 해줄수록 더 좋잖아요. 근데 올해 오디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작은 것이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얗게 이렇게 조그맣게 열렸는데 계속 이제 그게 뽕나물 가지고 엄청나게 뻗더만 다 잘라주고 그냥 물통에 해놨었는데 고맙게도 올해 또 막 가지가 또 하늘로 피고 올라가 버리더만. 근데 그거 어디가 세상에 한 서너 개씩 달린 거야. 어찌 신기하고 이쁘던가. 아이고 이거 따먹기도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에다 좀 키우는 건 그렇고 우선 이제 종자 수집 차원에서 제가 이제 화분에다 하나씩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까 그 부모님 댁이나 친척분들한테 심어놓고 나중에 이제 좋은 씨앗 갖다 심으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기만 하면 온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며칠 전부터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막 득떠지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그 소풍 가는 기분, 여행 가는 기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 재배 식물에만 관심 있고 그것만 좋은 줄 알고 먹어왔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약성 있는 풀들이잖아요. 전번에 제가 질병을 따서
된장 끓여 먹으라고 갖다 줬더니 이걸 먹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끓여 먹어봤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풀보다 훨씬 이게 더 맛도 좋고 좋은 거라고 했더니 질병이. 질병이. 끓여는 드시더라고. 근데 안 먹어본 것이라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좋은 풀들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논밭도 그렇고 그런 풀들도 제가 좀 귀하다고 생각하면 화분에다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조금씩 나누고. 지난 겨울에 굉장히 발견한 게 돌나물. 네. 돌나물은 물 속에서도 살아 있고요. 네. 근데 질경이는 쓰러지는데 돌나물은 진짜 꿋꿋하게 살아 있고 돌나물이 그 혈관을 맑게 하는데 1등이래요. 근데 제초제를 이웃이 옆에다 뿌렸어요. 돌나물 안 죽었어. 다른 거 쑥도 뭐도 다 지친 개랑 다 죽었는데 돌나물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돌나물에 그러니까 이게 약성이 좋다라는 거는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뭐 서리가 아무리 오고 눈이 많이 와도 돌나물은 절대로 꼿꼿해요. 제초대에도 그 살아있어요. 번식력도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돌나물 이렇게 사실 그 풋내가 많이 나서 이제 물김치 정도만 담아 먹는데 샐러드 할 때나 하여간 돌나물 하루에 한 움큼씩 먹기 운동. 피 맑히는데 최고래요. 돈나물 제일 좋아하는 친구. 네, 돌나물 다시 여성들한테 발견했어요. 그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제초대에서 또 그대로 약간 색이 이게 노란 연두빛이 아니 저 노라지지 않아서 연두빛이 약간 요만큼 바래진 진짜 느낌인데 했는데도. 예. 팝콘은 질경이가 색깔이 얼마나 나요. 대단하냐면 한약 100첩보다 질경이 한 접시가 더 약성이 좋다고 하셨죠. 진 않죠, 우리가. 예. 먹으니까. 그랬는데 질경이보다 더 센 놈이 돌나물이에요. 굉장히 나무도 좋아하고 이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저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는데 따라갈래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따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한데 이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씩 기동량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오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돈나물이 있으면 다른 걸 안 먹고 마을너트기 돈나물하고 같이 뭐 그냥 부추도 상추도 아무거나 좀 섞어서 그냥 그거 묻혀서 그냥 비벼 먹어요. 풋내가 나는 거죠. 아 괜찮아요 저는. 맛은 별로 없던데. 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풋내가 나도 좋고 안 네, 나도 더 좋으면, 좋고. 좋아하면. 네. 물김치를 담으면 풋내가 더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샐러드 그냥 하니까 그렇게 풋내 안 나던데 많이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몸이 좋다 하니까 저는 몸이 좋은지도 모르고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한의사가 사실 두릅보다도 더 좋은 게 돌나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돌나물이에요.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튀김. 튀김도 좋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지. 화살나무 박남준. 그리움이란 저렇게 제 몸의 살을 낱낱이 찢어 갈기 세운 채 달려가고 싶은 것이다. 그대의 품 안에 붉은 관역을 향해 꽂혀들고 싶은 것이다. 화살나무, 온몸이 화살이 되었으나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있다. 끝.